안녕하세요. 기하학과 사고교육 6주차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곡선에 대해서 공부하고 2차 곡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이제 실수를 개수로 가지고요. 두 변수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특수한 경우는 이것이 이제 이 방정식의 자취의 집합이 이제 곡선이 되지 않고 뭐 직선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점 하나가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존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모든 일반적인 것을 총망라해서 전부 2차 곡선이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2차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2차 곡선은 이제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처음에 이제 우리 R2 이 좌표 평면이 주어져 있는데요. 모든 2차 곡선은 이제 적당하게 여기를 이제 원점을 평행 이동하고 또 좌표계를 이제 새로운 좌표계를 택해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점을 원점을 이렇게 평행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좌표계를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해서 이러한 새로운 좌표계에서 생각을 하면은 적당한 이런 좌표계에 대해서 2차 곡선이 항상 이렇게 타원이거나 2차 곡선이 타원 크게 이제 생각하면은 타원이거나 쌍곡선이거나 포물선 이제 직선이거나 점인 경우는 이제 제외를 하겠습니다. 타원이나 쌍곡선이나 포물선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좌표계를 아직 이제 움직이기 전에 먼저 이 앞에 2차식 부분, 이것이 이제 2차 형식인데요. 2차 형식 부분을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항상 우리 앞서 지난 영상에서 공부한 대로 2차 형식은 항상 적당한 대칭행렬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벡터의 좌표 부분과 행렬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부터 걸쳐서 살펴본 것이 바로 이 대칭행렬의 이제 중요한 성질이었는데요. 대칭행렬은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을 하겠습니다. 대칭행렬은 그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정규 직교 기절을 가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돌이켜보면은 그 복소수 공간을 잠시 이용을 해서 복소수 공간의 정규 행렬 또 에르메트 행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대칭 행렬은 이제 에르미트 행렬의 이제 특수한 경우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정규 직교 기저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규 직교 기저를 W1과 W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규 직교 기저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A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A는 사실은 LA를 이제 표준 기저로 이제 표현한 것인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LA를 이제 B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것이
대각행렬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B는 LA의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I, E, B 그 다음에 I, B, E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많이들 이제 P 인버스 DP 이렇게 쓰곤 하죠. 네, 그래서 A를 이렇게 대각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정말 이제 아주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제 P가 바로 직교행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 A가 지금 대칭행렬이고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B가 정규직교 기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행렬은 대각화가 가능하더라도 그 기저가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기저가 서로 정규직교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칭행렬의 경우에는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정규직교 기저가 존재하고요. 그 말인즉슨 B가 정규직교 기저라는 뜻은 이 기저를 변환하는 행렬이 직교행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칭행렬은 직교행렬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이론적인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P가 직교행렬이기 때문에 P 인버스 DP는 다시 쓰면은 P의 전치행렬 DP와도 같습니다. P가 직교행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제 V를 이제 x1, x2라고 하고요. 그러면 V는 x1, x2가 되겠고요. 이제 V를 B로 나타낸 것을 제가 그 W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W1은 이제 W1을 지금 행벡터로 썼을 때 x1 프라임, x2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QV는 지금 이제 기호에 따르면은 이제 이건데요. A를 제가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것이 이제 VET의 PTD PV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만큼과 이만큼 각각을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VB의 전치행렬의 D의 그다음에 V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D가 이제 그 대각선의 원소가 람다1과 람다2라고 하면 이것을 람다1 x1 프라임 제곱 더하기 람다2 x2 프라임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x1 프라임, x2 프라임은 지금 이제 P의 x1, x2 이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이제 반대로 x1, x2는 P의 인버스의 x1 프라임, x2 프라임인데요.
이제 P는 직교행렬이니까 B의 전체 행렬의 x1 프라임, x2 프라임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x1을 이제 T가 쓰여진 것에 따라서 x1을 뭐라고 할까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편의상 ax1 프라임 더하기 bx2 프라임 x2는 cx1 프라임 더하기 dx2 프라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다시 처음식으로 돌아가서요. 여기서 처음식으로 돌아가서 자 이 부분을 x1과 x2를 x1 프라임과 x2 프라임의 1차 결합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이제 앞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이게 앞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실 계산을 해야 되지만 계산을 해서 정리하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우를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경우를 이제 여기 2차 시계의 이제 계수에 의해서 이제 람다1하고 람다2 둘 다 이제 0이 아닌 경우로 나누고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0인 경우. 이제 둘 다 0이면은 이체 처음에 2차 곡선이 이제 아니게 되니까요. 그 경우는 이제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늘 자주 하듯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1차 항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빠르게 정리하면 이 람다1과 람다2의 부호에 따라서 이것이 타원인가 포물선인가 또는 직선인가 방금 지금 이제 주변에서 큰 소리가 순간적으로 나서요. 제가 잠시 녹화를 일시 정지를 했는데요. 혹시 큰 소리가 들어갔다면 죄송합니다. 네, 람다1과 람다2의 부호에 의해서 부호에 따라서 이제 곡선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타원이냐, 포물선이냐, 혹은 쌍곡선이냐, 혹은 그 외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만큼이 먼저 이제 x1, x2를 x1 프라임, x2 프라임으로 여기 과정에서 우리 직교 행렬을 이제 곱하는 것이 했고요.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합니다. 해서 이제 그것을 보통 이렇게 더블 프라임으로 이제 많이 쓰는데요. 이만큼 이제 평행 이동을 한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아마도 수학 1 고등학교 2학년 이제쯤에 항상 2차 곡선을 배웠는데요. 이제 요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고 요즘은 아마 기하와 벡터 단원에서 배우거나 이제 필수는 아닌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만약 배운다면은 우리는 항상 그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타원이나 쌍곡선, 포물선 등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알아도 사실은 이제 충분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적당히 직교 행렬을 곱하고 적당히 평행 이동을 취한다면은 모든 2차 곡선을 항상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람다2가 0이고 람다1이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주어진 식을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x2 프라임 앞에 붙은 이 계수를 생각을 해서 이제 람다1 x1 더블 프라임의 제곱은 어떤 실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람다1 x1 프라임의 제곱 빼기
어떤 실수 곱하기 x2 더블 프라임은 0 이런 식으로 또 적당히 평행이동을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학습한 것을 종합하면요. 이제 회전 이동을 처음에 잘 하고요. 좌표축을 회전 이동한 후 평행 이동을 이제 몇 번 시행을 하면은 우리가 항상 지금과 같은 이제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람다1과 람다2의 부호는 이제 물론 또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0이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크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제 람다1과 람다2의 부호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총 이제 9가지죠. 9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제곱해서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공집합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점이고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 타원, 쌍곡선, 서로 만나는 직선, 포물선 등등이 있습니다. 또 평행하는 직선도 나올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역시 공집합이 되겠고요. 이제 그냥 직선 한 개가 겹쳐서 나오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2차 곡선들을 모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2차 곡선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예제 한 가지를 통해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 강의록의 보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x1, x1들의 자취의 그 그래프를 그려라 하면은 어떻게 이제 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앞에서 알아본 대로 이 앞에 2차 형식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qx1, x2를 이거는 x1, x2가 이게 벡터 한 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5x1 제곱 더하기 4x1, x2 더하기 2x2 제곱이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x1, x2에 5, 2, 2, 1에 x1, x2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칭행렬을 이거 대각화를 하면 되겠는데요. 대각화는 우리 이제 다들 잘 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고유값을 구하면은 람다가 이제 지금 람다 빼기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람다 빼기 1 이곳에 이제 행렬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람다 제곱 마이너스 6람다 플러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실수를 했네요. 여기서 A가 2죠? 5, 2, 2, 2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오타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람다 제곱 빼기 7람다가 되겠습니다. 람다 제곱 빼기 7람다 더하기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6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대칭렬의 고유 벡터는 1하고 6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하면요.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2가 가능하고요. 6에 대한 고유 벡터는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2, 1이 6에 대한 고유 벡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앞서서 이제 표준형으로 바꿀 때 이제 여기 이제 A를 P의 전치행렬, 대각행렬 P 이렇게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P를 직교행렬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도 물론 고유 벡터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규 직교 기저로 이루어진 여기서 빠졌는데요. 정규 직교 기저가 중요합니다. 정규 직교 기저로 이루어진 고유 벡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W1을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그리고 W2를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1 이렇게 고유 벡터인데 크기가 1인 것으로 이렇게 택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고유값이 다르면 서로 수직인 것은 성질에 의해서 자명하고요. 같은 고유값을 가지는 고유 벡터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이제 정규 직교 기저가 되도록 이렇게 택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한 대로 우리가 x1 프라임, x2 프라임을 다시요. x1 프라임, x2 프라임을 우리가 p x1, x2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P는 W1, W2를 이렇게 열벡터로 써준 것입니다. 이것이 열벡터로 쓴 것이 이것이 IBE인데요. IBE. 그러니까 V1을 제가 x1 프라임, x2 프라임, 그다음에 이거를 VB라고 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다시 써보면요. 지금 5x1 제곱 플러스 4x2 4x1 x2 더하기 x2 제곱을 x1 x2 5, 2, 2, 2가 빠졌습니다. x1 x2 이것을요 지금 어디까지 하냐면은 x1 x2의 p의 t의 이제 1, 6의 p의 x1, x2까지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px1, x2 요거를 제가 x1 프라임, x2 프라임이라고 놓으면요. 그러면은 x1 프라임, x2 프라임의 1, 6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x1, x2는 p의 t의 x1 프라임, x2 프라임 이 관계를 만족한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p는 다름이 아닌 이 행렬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 x1, x2를 전부 앞서 우리 살펴본 대로 x1과 x 프라임, x1 프라임과 x2 프라임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서 이렇게 그 1차 결합으로 나타내는 식은 이제 p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형태까지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평행이동을 적당하게 취하게 되면은 이제 그 중심이 원점이 되는 그 표준형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x1 이거를 지금 바꾸게 되면은 x1 프라임의 빼기 루트 5분의 3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x2 프라임의 루트 5분의 1의 제곱. 이것은 36. 네,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내면은 이 평행이동까지 해서 이것이 이제 표준형이고요. 이제 이 처음에 좌표 평면에서 이제 처음에 x1, x2 이 축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관계는 이제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은 x1 프라임, x2 프라임이 이제 p x1, x2였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x1 프라임과 x2 프라임에 대응하는 그 축이 어디냐를 이제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축을 설정하는 방법은 네, 새로운 x1 프라임과 x2 프라임 축을 설정하는 방법은요. 네, 그러니까 요것이 예를 들어 이것이 VB다. 이것이 VB고 이것이 지금 이것이 V일 때 이게 위에와 지금 세팅이 다릅니다. 위에서와 이제 별개로 그래서 네, 만약 이것이 P일 때 B가 네, B라고 하면 위와 헷갈리니까 우리 다르게 해볼까요? C라고 하겠습니다. C가 일 때 C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네, 여기다 써보면요. 지금 P가 I의 어떻게 되나요? I의 E를 C로 보낸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 P의 인버스 한 것이 P는 직교행렬이니까 P의 T인데요. 이것이 I의 C를 E로 보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W1과 W2 이렇게 쓴 것, 이 행벡터로 쓴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써보면요. 네, 루트 5분의 2의 아니죠? 네, 루트 5분의 1의 네, 1 마이너스 2하고 2, 1 이렇게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열벡터로 본 것이 이제 C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C는 루트 5분의 1, 1,2하고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2,1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P의 행렬을 이제 이렇게 전체 행렬을 취한 다음에 보고 거기에 열벡터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은 C는 여기 1,2 여기가 x1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2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1 방향 여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그렸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네, 1, 마이너스 2 맞고요. 다시 그러면요. 그러니까 원래 기저는 x1, x2인데요. 이제 표준 기저 2에 대해서 본 것인데 이제 이 기저 C에 대한 좌표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좌표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 2 네,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가 x1 프라임, x2 프라임이고요. 예, 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이 양의 방향입니다. x2 프라임. 그렇게 되고요. 지금 이제 더 나아가서 원점에서 지금 이제 원점인데 타원인데 이제 평행 이동을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갑자기 제가 설명을 또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설명에 오류가 있어서 모두 이제 지웠는데요. 여기 지금까지 설명을 모두 취소를 하고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만 이제 설명을 하면요. 처음에 이제 X축과 Y축에서 이제 여기 이제 처음에 이 2,1 방향이 x1 프라임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니죠. 제가 지금 자꾸 실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처음에 1, 마이너스 2 방향 여기가 이제 x1 프라임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2, 1 방향 이것이 x2 프라임 방향이고요. 네.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평행이동, 이쪽으로 평행이동해서 지금 중심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x1 쪽으로 축이 6이고 x2 쪽으로 축이 1 그런 이제 타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이 완벽하지는 않은데요. 네, 우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제 설명이 오히려 좀 혼란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